연예계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람들은 성공을 믿고 이미지를 사랑하며 완벽해 보이는 얼굴에 의심 대신 신화를 덧붙인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완벽함은 축복이 아니다. 가장 빠르게 표적이 되는 조건일 뿐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가십이 아니다. 폭로도 변명도 아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어졌던 이름들이 어떤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다. 잘못보다 이미지가 먼저 처형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번 금이 간 이미지는 끝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불편할 것이다.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될 것이다. T.O.P. 사 한성주.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라는 신화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붕괴된 순간, 연예계에는 유난히도 완벽해 보였던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한성주는 그 목록의 맨 위에 오르내리던 이름이었다. 1994년 미스코리아 입상. 외모와 지성 그리고 단정한 이미지까지. 그녀는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성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였다. 1996년 SBS 아나운서 합격.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그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그리고 3년 뒤 재벌가 자제와의 결혼. 대중은 박수를 쳤고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다. 한성주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성공 서사의 표본이 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혼, 설명은 없었고 맥락은 지워졌으며 소문만 남았다. 연예계는 언제나 그렇듯 침묵하는 쪽을 먼저 먹어치웠다. 그 후의 시간은 추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여자로 기억했고 그 기억은 점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여자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홍콩에서의 동거. 사랑은 다시 시작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변수는 관계를 시험이 아닌 전쟁으로 바꿔놓았다. 출산을 원한 쪽과 원치 않았던 쪽. 합의는 없었고 이별만 남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폭로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인 영상 유포, 사생활 침해, 그리고 끝없는 주장들. 고려대학교 입학 가정 의혹, 아나운서 채용 비리 의혹, 이혼 이후 금전적 후원 관계에 대한 주장까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모든 말은 한성주라는 이름 위에 덧칠되었다. 그리고 대중은 사실보다 빠르게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승자도 명확한 결론도 없었다. 다만 남은 것은 완전히 훼손된 이미지와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이었다. 한성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라는 상징을 잃었다. 연예계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완벽해 보였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성주의 이야기는 스캔들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TOP 3 김지영. 순수함으로 팔리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전남친의 입. 연예계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이미지는 재능이 아니다. 순수함이다. 김지영은 그 공식을 정확히 타고 올라간 인물이었다. 사투리가 자연스럽고 눈물 연기가 과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때 묻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MBC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서사, 가난하지만 성실한, 상처받았지만 착한 그 전형 그 자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지영을 믿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 쉽게 사생활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2023년 그녀의 이름은 연기가 아닌 폭로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폭로자는 전 남자친구 래퍼로. 그는 말한다.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이 말은 스스로를 충동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고민 끝에 말하는 피해자로 포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문장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고 김지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모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대신 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야기의 방향은 명확해진다. 헌신한 남자, 무책임한 여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파양, 그리고 갑작스러운 잠적, 연락 두절, 번호 변경. 몇 달 뒤, 새 번호로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돌아온 것은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다는 주장.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방적인 연락 차단. 이 이야기에는 대중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장치가 정확히 들어가 있었다. 김지영 측은 즉각 반박했다. 부모와 상의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박은 너무 교과서적이었고 너무 늦게 들렸다. 전 남친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변호사 비용을 언급하며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구시뉴스에 사건을 공개하겠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이어갔다. 이쯤 되면 폭로인지 협상인지 경계는 흐려진다. 결과적으로 추가 폭로도 법적 공방도 없었다. 사건은 조용히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했다. 돈을 갚고 정리된 것 아니냐고. 확인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결말은 대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남긴다. 특히 18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논란의 핵심으로 남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했다. 20살, 미성숙, 경험 부족. 이 모든 변명은 가능했다. 하지만 대중은 배우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연기는 동정을 얻지 못한다. 김지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를 잃었다기보다 의심 가능한 인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 분류는 연기력보다 훨씬 오래 간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거대한 스캔들이 아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확정되지 않았고 판결도 없었지만 경력에는 분명한 흠집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연예계에서 가장 잔인한 처벌은 퇴출이 아니라 애매한 의심 속에 조용히 잊히는 것임을 김지영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워버렸다. T.O.P 이소유진. 밝은 미소 뒤에 남겨진 가장 애매하고도 불쾌한 그림자. 소유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웃음을 기억한다. 밝고 귀엽고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지 않는 얼굴. 그녀는 데뷔 초부터 호감형 여배우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붙던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소비되었다는 점이다. 애교 있는 말투, 편안한 태도, 남성 팬들이 과도한 호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들은 항상 비슷했다. 열애설, 루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중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지독하게 회자된 이름이 있다. 바로 라이머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공개 연애였고 숨길 의지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상견례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고 결혼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러나 결과는 결혼이 아니라 결별이었다. 이별은 늘 그렇듯 설명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설명 없는 이별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해석된다. 라이머는 이별 후 음악으로 감정을 표출했다. 먼저 발표된 곡은 무슨 말이 필요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시기와 분위기 그리고 감정의 방향은 너무 명확했다. 사람들은 굳이 정답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문제가 되는 곡이 등장한다. 그녀를 조심해. 이 곡은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난에 가까웠다. 방송에서 보이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여성. 이중적이고 위험하며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시점에 소유진과의 결별 이유를 둘러싼 양다리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와 소문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엮었다. 몸매 좋고 애교 많고 유부남과 얽힌 이야기, 소송, 혼인 빙자, 그리고 재력가와의 초고속 결혼. 이 모든 설정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사실처럼 소비되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 어디에도 소유진의 입은 없었다는 점이다. 확인된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의 명확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침묵은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짧게 말했다. 에이, 설마요? 웃으며 넘겼다. 그 선택은 현명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부인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명했지만 이미지는 흔들렸다. 다행히도 그녀는 봉사와 기부 그리고 이후의 행보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은 소유진에게 있어 가장 애매하고 가장 불쾌한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이다. 폭로는 아니었다. 확정된 스캔들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지저분했다.
연예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의혹이라는 것을 소유진은 아주 조용히 증명해 보였다. 티오필 조보아. 한 남자의 입에서 시작된 농담, 그리고 여배우의 이미지를 집어삼킨 잔인한 확산. 연예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폭로도 고발도 아니다. 그냥 한 말인데요. 조보아의 이름이 이 문장과 함께 소비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다. TVN 드라마 잉여공주 작품 속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조보아와 온조는 현실에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공개 연애, 숨김없는 선택. 당시만 해도 이 선택은 솔직한 젊은 배우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터졌다. 한 예능 프로그램, 가벼운 분위기, 직설적인 질문.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20분이요. 연애 스타일은 낮저 밤져요. 그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공개 연애 중이었던 상대는 조보아였다. 그 한 문장은 그녀의 이름과 자동으로 결합되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맥락을 삭제한 채 단어만 소비했다. 낮저 밤저. 순간적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그 캐릭터는 조보아 위에 더 씌워졌다. 부인할수록, 설명할수록 이미지는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품위였을 수도 있고 침묵을 강요당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침묵은 항상 가장 큰 소음으로 번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인물이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끼어든다. 바로 과즙 마스터로 불린 과즙세연이다. 전혀 다른 영역의 인물이지만 그녀의 등장은 이 이야기의 수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과즙세연은 과감한 콘셉트와 자극적인 이미지로 급격히 인지도를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리고 방시혁과의 만남으로 대중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명세에는 항상 과거가 따라온다. 전 남자친구의 폭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교제 중 팬으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처음엔 과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팬들의 고액 후원을 떠올리며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필리핀 여행에서 모든 균열이 드러났다고 그는 말한다. 연락 두절, 본인 명의가 아닌 항공권과 숙소, 그리고 귀국 후 손에 들린 명품 가방 여러 개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함께 갔다던 언니는 한국에 있었다. 실제 동행자는 과거 고가의 선물을 했던 열흘 팬. 배신감은 폭로로 이어졌다. 과즙세연은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여행은 지인 여성들과 함께였고 명품은 과장되었으며 5천만 원 현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았다. 연간 30억 원 수익설, 짧은 여행, 고가 소비, 그 모든 것이 노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의 결과인지에 대해
대중은 끊임없이 질문했다. 조보아의 이야기와 가줍세연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다. 남자의 말 한마디 혹은 전 남친의 폭로 하나로 여성의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재단되는가. 조보아는 확정된 스캔들이 없었다. 그래서 더 오래 상처로 남았다. 연예계에서 가장 잔인한 TOP1은 항상 가장 애매하게 무너진 이름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보아는 지금까지도 조용히 놓여 있다. 연예계 이야기는 항상 박수로 시작하지만 끝은 거의 예외 없이 침묵으로 닫힌다. 우리는 흔히 묻는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나? 그러나 이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잘잘못을 가리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하고 폐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성주는 완벽의 상징이었기에 설명 없이 추락해야 했고, 김지영은 확정되지 않았기에 영원히 의심 속에 남았다. 소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루머와 노래 사이에서 이미지를 잃었고, 조보아는 본인의 입이 아닌 남의 농담 하나로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결말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것은 대중이 어떤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소비할 수 있었느냐였다. 연예계는 결코 기억력이 좋지 않다. 대신 선입견에는 비정상적으로 집요하다. 한번 붙은 이미지는 해명으로 지워지지 않고 침묵으로는 더 크게 번진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건이 터진 날이 아니라 사건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진 다음이다. 법적 결론이 없을수록, 공식 입장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상상을 완성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기사보다 오래 남고 판결보다 강하게 경력을 잠식한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을 향해 말한다. 감수해야지. 선택한 삶이잖아. 하지만 정작 감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해석이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이 세계는 잘못한 사람보다 흠집 난 사람을 더 쉽게 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흠집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라 말, 뉘앙스, 침묵, 그리고 남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TOP은 스캔들의 순위가 아니다. 연예계가 어떤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소모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다음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아마도 다시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정말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은 이미지만 반복해서 소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그걸로 충분하다.